은퇴 후 부부가 함께 같은 침대에서 자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수면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31%가 이미 수면 이혼 상태, 즉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방에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65세 이상 노년층 중 18%가 각 방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냉담하거나 갈라진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저 역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집에 있다 보면 사소한 다툼이 늘어나고 차라리 각자 잠을 자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50, 60대 부부 사이에서 각방, 조론, 황혼, 이혼 같은 단어가 낯설지 않게 들리죠. 실제로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따르면 2022년 황혼 이혼 건수는 2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왜 이 나이에 왜 이 시점에 이혼이 늘어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은퇴입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부부가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작은 갈등도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도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밤에 책을 읽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면 잠자리에서의 작은 불일치가 하루를 피곤하게 만들고 정서적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따로 자는 것이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잠자리의 거리가 정서적 거리와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트맨 연구소 역시 잠자리 습관이 부부 친밀감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각 방을 쓰는 부부의 절반 이상이 오히려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즉, 방법만 잘 찾는다면 편안한 잠과 건강한 관계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후에 실제 부부들이 각 방을 쓰면서도 어떻게 관계를 더욱 깊게 유지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의 답답함 대신 안도감과 희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밤마다 배우자의 코 고는 소리에 뒤척이다가 차라리 혼자 자는 것이 낫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2023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50대 이상 부부 중 10쌍 중 1쌍은 수면 문제로 각 방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흔한 고민이지만 단순히 잠자리 문제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 패턴이 다르면 서로에게 맞추기 어려워 불편함이 쌓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새벽 1시까지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은 밤 10시에 자야 한다면 내가 또 참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지고 아내는 갱년기 불면증으로 예민해질 수 있죠.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아니라 방해가 되는 순간도 생깁니다. 심리학자 고트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의 잠자리 습관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친밀감의 뿌리다. 즉, 단순히 잠을 따로 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마음의 거리가 생길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빌려보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꼭 짐짝처럼 느껴져요.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남편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아내가 날 반겨주지 않아 서운해요. 이처럼 편하자고 시작한 각방이 오히려 외로움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수면학회 조사에서 각방을 쓰는 부부의 절반 이상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즉, 방법만 잘 찾으면 편안한 잠과 건강한 관계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리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각방을 쓰더라도 하루 10분 대화 시간을 갖거나 잠들기 전 손을 짧게 잡는 부분은 정서적 거리를 크게 좁힐 수 있습니다. 밤마다 소음에 시달리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내 옆엔 당신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가 아닐까요? 각방 생활을 고려할 때 많은 부부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함께 자지 않으면 서로 멀어질까, 마음이 점점 식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부부의 신체적 접촉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을 잡거나 가볍게 안아주는 순간조차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침대를 따로 쓴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와 친밀한 소통이 줄어든다면 정서적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건강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자면 배우자의 뒤척임이나 호흡 패턴을 통해 건강 이상을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이나 심장 관련 문제는 배우자가 먼저 알아채고 병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방을 쓰면 이러한 중요한 신호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 패턴과 경제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황혼, 이혼 사유 중 약 30%가 생활 갈등과 경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즉, 잠자리 거리 자체보다 그 거리로 인해 대화와 협력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란 뜻입니다. 그럼에도 각방 생활에는 분명한 장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옆 사람의 코골이, 뒤척임,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각방을 쓰면 이러한 방해 요소가 줄어들어 깊은 잠을 더 오래 잘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분 이상 더 깊게 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숙면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건강 회복에도 직결됩니다.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정신적 안정까지 이어지죠.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도 숙면 부족이 혈압을 10 이상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각방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하루를 정리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책을 읽고 싶고, 다른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고 싶을 수 있죠. 각방을 쓰면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2023년 미국 은퇴자 협회 보고서에서도 개인 공간을 갖는 부부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각방이 반드시 냉담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충분히 쉬고 나서 다시 만나는 대화와 스킨십이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각방 생활은 부부가 서로를 더 존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밤에는 깊은 숙면으로 몸이 개운하고 아침에는 활기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잘 잤어? 라고 웃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존중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각방이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주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각방 생활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함께 잠들고 깨어나는 일상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대화와 스킨십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연결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이상 신호를 놓치고 생활과 경제 문제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단점이 각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거리로 인해 소통과 연결이 줄어들 때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실제로 방법을 잘 찾은 부부들은 각방을 쓰면서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거나 잠들기 전에 손을 잡고 짧은 스킨십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고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침대의 거리보다 정서적 연결과 소통이 관계를 결정하는 진짜 요소라는 것이죠. 각방 생활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놓치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신체 접촉이 줄어듭니다.
짧게 손을 잡거나 가볍게 안아주는 순간조차 부부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미국 심리학회 보고서에서도 부부 간 신체 접촉이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각방을 쓰더라도 최소한의 신체적 친밀감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이상 신호를 놓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한 침대에서 자면 배우자의 뒤척임, 호흡 변화, 코골이 등 작은 신호를 즉시 포착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장 질환은 배우자가 먼저 알아채고 병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각방을 쓰면 이런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상당수는 배우자가 이상을 먼저 발견해 병원을 찾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각방 생활을 선택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나 신호를 공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활과 경제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도 대화가 줄어들면 돈 문제나 집안일 문제에서 쉽게 충돌이 발생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황혼 이혼 사유 중 생활 갈등과 경제 문제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잠자리 거리 자체보다 그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통 부족이 가정 운영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방 자체가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거리로 인해 소통과 연결이 줄어드는 경우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즉, 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각방 생활에도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옆 사람의 코골이나 뒤척임 때문에 잠을 설친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각방을 쓰면 이러한 방해 요소가 줄어들어 깊은 잠을 더 오래 잘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분 이상 더 깊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이는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정신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에서도 숙면 부족이 혈압을 상승시키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각방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 공간 확보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하루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책을 읽고 싶고 다른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명상을 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각방을 쓰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 미국 은퇴자 협회 보고서에서도 개인 공간이 있는 부부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점은 각방이 반드시 냉담한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쉬고 나서 만나는 대화와 스킨십이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각방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깊은 숙면으로 몸이 개운하고 아침에는 활기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잘 잤어? 라고 인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서로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각방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 모두를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거리 관리입니다. 각방을 쓰더라도 하루 10분이라도 대화를 나누고 잠들기 전 손을 잡는 것처럼 최소한의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면 수면의 질과 건강, 관계 만족도 모두를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연결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방 생활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위에서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옆에서 코를 크게 고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소리 때문에 뒤척이며 잠을 설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럴 때면 차라리 혼자 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각방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실제로 수면의 질과 건강 회복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신체적 건강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깊은 잠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영국 BBC 다큐멘터리 The Truth About Sleep에서도 숙면 부족이 혈압을 상승시키고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각방 생활을 통해 깊은 잠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방 생활은 개인 공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사람은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하고 싶고, 다른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 공간을 존중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도 깊어집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 보고서에서도 개인 공간을 가진 부부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방이 반드시 냉담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충분히 쉬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진 뒤 다시 만나는 대화와 스킨십은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친밀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의 거리가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오래된 통념일 뿐, 실제로는 올바른 거리 관리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방 생활을 하면서도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묻는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잠들기 전에 손을 잡는 것처럼 작은 스킨십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거리를 상당히 좁힐 수 있습니다. 밤마다 소음에 시달리던 답답함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내 옆에는 당신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낀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입니다. 물론 각방 생활에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정서적 거리감, 건강 신호 놓침, 생활과 경제 문제에서 갈등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거리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거리로 인해 소통과 연결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물리적 침대의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방법을 잘 찾은 부부들은 각방을 쓰면서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매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잠들기 전 손을 잡거나 가벼운 포옹을 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있을지라도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면 부부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 선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각방 생활을 단순히 멀어지는 행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관리하면 편안한 잠, 건강 회복, 정서적 연결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의 거리가 아닌 마음의 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조절하느냐가 부부 행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비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완벽한 부부라는 환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적인 심리학자 존 고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함이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소소한 습관과 태도, 그리고 갈등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고트맨 박사는 40년 이상 부부 관계를 연구하며 행복한 부부에게는 공통된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서로에 대한 우호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일상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작은 관심이라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고트맨은 사랑의 지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중 짧은 대화라도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순간 부부는 서로의 내면을 계속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배우자의 하루를 진심으로 물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작은 질문과 관심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둘째, 건강하게 갈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트맨은 부부를 파국으로 이끄는 4가지 말버릇, 즉 비난, 경멸, 방어, 담사히를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작은 다툼도 금세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갈등이 생겨도 상대를 존중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부부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인생 목표를 지지하는 부부일수록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함께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작은 미술 수업이라도 함께 응원하고
남편이 텃밭을 가꾸고 싶어 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의 개인적 성장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부부 관계는 깊어지고 각자의 행복감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갈등은 생깁니다. 핵심은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매일의 작은 대화와 이해, 갈등 관리, 서로의 꿈을 존중하는 태도가 모이면 부부의 미래는 훨씬 든든하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이러한 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각방 생활을 선택하더라도 이 세 가지 원칙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입니다. 하루 10분의 대화, 잠들기 전에 짧은 스킨십,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각방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개인 시간을 확보한 뒤 다시 만나 대화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이 부부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부부는 거창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과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 20초 동안의 포옹, 잠시의 대화, 혹은 작은 칭찬 한마디가 관계를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면학계 조사에서도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대화와 연결을 유지한 부부는 오히려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입니다. 결국 부부의 행복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갈등을 건강하게 풀며 개인 공간을 적절히 확보하면서도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각방 생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사랑과 연결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각방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조언 3가지입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의 애정 표현입니다. 하루 20초만이라도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짧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라도 매일 이어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우자에게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러한 작은 애정 표현은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주는 말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혼하자. 너는 쓸모없어 같은 말은 순간적인 화풀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고트맨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상처를 주는 한마디가 10번의 따뜻한 말보다 오래 기억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깐의 감정적 폭발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최근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네를 함께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소소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AARP 보고서에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의 질이 노년 부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하루 몇 분이라도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각방을 쓰더라도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물리적 거리가 정서적 거리를 의미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수면학회 조사에서도 각방을 쓰면서도 대화와 연결을 유지한 부부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진짜 문제는 같이 자지 않는다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 후의 행동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맨 박사도 강조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즉, 각방을 선택하더라도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작은 친밀감을 꾸준히 이어가며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부부관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스킨십을 먼저 건네보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잘 잤어? 라고 말하거나 하루 일과 중 잠깐의 포옹으로 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퇴 후 늘어나는 집안 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연결이 부부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따로 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연결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리적 침대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부부 관계의 핵심입니다. 작은 변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 사랑과 존중이 앞으로의 노후를 든든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각방 생활을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선택으로만 보지 말고 장기적인 부부 관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부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게 너무 많은 자극을 주거나 작은 갈등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방은 단순히 잠자리를 나누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서로의 정신적, 정서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어도 정서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계획하면 부부 관계는 더욱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10분 정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거나 잠들기 전 짧게 손을 잡는 행동은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시간에 함께 활동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네 산책, 가벼운 운동, 혹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등 소소한 일상의 연결이 부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이 쌓이면 잠자리의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행복한 부부는 갈등을 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고트맨 박사는 갈등을 다루는 4가지 말버릇, 즉 비난, 경멸, 방어, 담사희를 피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소통을 이어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각방 생활을 선택한 부부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작은 애정 표현을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각방 생활은 서로의 건강과 개인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충분한 숙면은 면역력과 혈압 안정, 정신적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개인 공간을 확보하면 각자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부부 관계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 보고서에서도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받는 부부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나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루 몇 분의 대화, 잠들기 전에 짧은 포옹, 소소한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충분히 관계의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각방 생활은 결코 부부를 멀어지게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히 활용하면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은퇴 후 늘어나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작은 습관과 연결이 부부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우자에게 짧은 말 한마디, 작은 스킨십,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함께 웃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이 쌓이면 각방 생활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은 가까이 유지될 수 있고 관계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물리적 침대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 부부 행복의 핵심입니다. 결국 은퇴 후 부부의 행복은 선택 자체보다 그 선택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각방 생활이 단순히 부부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잘 관리하면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의 거리가 반드시 정서적 거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절한 거리와 개인 공간은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밤에는 깊은 숙면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아침에는 활기찬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잘 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요. 이러한 일상 속 작은 연결이 부부의 행복을 꾸준히 지탱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잠자리에 물리적 거리는 있을지라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은 언제나 가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방 생활을 통해 개인 시간을 확보하면 서로의 꿈과 취미를 존중할 여유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텃밭을 가꾸고 싶다면 작은 도움과 응원을 보내고 아내가 그림이나 글쓰기 같은 취미 활동에 몰두하고 싶다면 함께 지지하는 것입니다. 존 고트맨 박사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는 부부일수록 장기적인 행복과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각방 생활이 오히려 서로의 성장을 응원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각방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짧은 대화, 잠들기 전에 포옹, 손을 잡는 작은 스킨십, 그리고 상대방에게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거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부부 행복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부관계의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배려에 있다는 것입니다. 각방 생활이 주는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정서적 연결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는 충분히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지혜가 바로 노후 부부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각방 생활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과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작은 습관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갈등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에게 짧은 말 한마디, 작은 포옹을 건네며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에서 부부의 행복과 따뜻한 노후가 시작됩니다.